안녕하세요. 문혜린 뮤직입니다. 오늘은 메비우스 2장에 나오는 미래의 이론 물리학의 발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비우스에 나오는 미래의 이론 물리학의 발견. 첫 번째, 우주가 상하계로 이어져 있다. 다른 말로 세로 차원 우주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인간이 이제껏 이룩해 놓은 과학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 아이디어는 심장 박동에 박차를 가할 만큼 생소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우리를 떨게 하며 온몸에 묘한 전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검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우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칼 세이건과 같은 생각을 하는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의 많은 항성계는 윗우주의 원자이고 우리의 우주에 있는 무수한 원자들은 아랫우주의 항성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이라는 윗우주의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말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네,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자인 것을 알고 그 원자 속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19세기에 사람들이 비슷한 상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면 태양의 주위를 돌며 자기장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잃을 테니 태양의 궤도로 추락하여야 한다는 말에 바로 낭설이라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당신 지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지구에 쏟아주고 있는지 모두 아시죠? 한낮의 태양은 태닝하는 우리를 단숨에 구워버릴 수도 있고 큰 호수의 물을 삽시간에 증발시켜버릴 수도 있는걸요. 태양이 그런 막대한 에너지를 쉬지 않고 지구에 뿌려주고 있는데 지구가 에너지를 잃어서 태양 궤도로 추락한다고요? 오히려 태양이 뿌려주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끊임없이 잃어야 지금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저 고전적인 상상을 발전시켜 봅니다. 두 번째, 입자의 상보성. 입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일 수 있는 이유. 상보성 원리는 대립적인 물리량이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물질이나 계를 이루는 원리를 뜻합니다. 무슨 소릴까요? 예를 들면 광자는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하죠. 둘 다 진실입니다.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상하계 우주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아랫우주의 항성계를 원자로 삼고 사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랫우주에서는 광막한 우주 공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물체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때
그것이 점유하는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두 주의 천체인 입자들이 사는 시간도 한눈에 봅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곧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입자는 우리의 눈에 입자로도 관측되지만 많은 시간 진동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동시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파동으로도 관측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자의 각 부분이 아닌 핵자의 각 시기입니다. 양성자는 별이 수소 폭발을 하고 있는 때인 주계열성, 중성자는 별이 죽은 후의 백색외성입니다. 우리는 원자, 즉 아래 두 주의 항성계가 사는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공이 질문합니다. 전자는 전하량도 질량도 다 같아서 구분될 수 없는 입자인데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을 보세요.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에 대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점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개, 여기서는 행성이겠죠. 그 하나의 개를 완벽하게 정지한 점에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만 보아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0.46km/s이고 공전 속도는 30km/s입니다. 둘을 더해봅니다. 그리고 태양은 은하 내부를 개별적으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 20km/s. 은하의 회전에 따라 태양이 은하를 공전하는 속도 220km/s를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도 국부 은하군의 중력에 이끌려갑니다. 그 속도 약 600km/s를 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부 은하군도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력에 이끌려갑니다. 그 속도 약 1000km/s 더하고요. 이렇게 계속 더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보아도 완벽히 정지한 점에서 다른 행성들의 질량을 재는 것은 힘들어 보이네요. 한편으로 위두주의는 우리 우주의 바깥에서 지구를 관찰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우주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한 지구의 진짜 속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두주의인이 지구의 질량을 잰다고 상상해 봅시다. 위두주의는 우리의 시간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공간은 곧 시간이니까. 그럼 위두주의는 정지해 있는 우주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우리의 시공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두주의는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질량과 그 질량이 얼마만큼 주변의 시공을 휘게했는가도 동시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성의 이동 속도와 방향, 질량과 그 질량이 주변의 시공을 휘게하는 정도도 동시에 볼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동시에 볼 수 있다면 모든 행성의 질량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백과사전에 실린 태양계의 모습과 원자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 보여서 재미로 위두주와 아래두주 차원에 대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이 상상을 메비우스에 꺼낸 이유는 단순한데요. 제가 위두주에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주인공들이라도 보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우주의 세로 차원을 미래의 이론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암흑 물질의 정체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성자가 아래 두 주의 주계열성이고 중성자가 아래 두 주의 백색 외성이라면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우주의 블랙홀은 크고 무거운 주계열성이 수명을 다하면서 자신의 중력에 짓눌려 특이점까지 붕괴한 것인데 위두주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관측이 될까? 위두주인이 우리 우주를 볼 때 그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으므로 미래에 블랙홀로 붕괴할 모든 별은 그에게 주계열성과 블랙홀의 모습으로 동시에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것으로 보여 눈으로는 관측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매우 강한 중력장을 행사하는 무엇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You'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You're growing as big as our galaxy for us. 네 번째, 촉근 엠리론의 수학적 증명을 바탕으로 우리 우주가 총 11개의 세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좌표를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3차원, 공간 우주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빅뱅이라는 특이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점, 즉 0차원입니다. 그 0차원 우주는 먼저 1차원, 선으로 뻗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1차원의 선 우주를 이룬 후 2차원 우주로 팽창하면서 면 차원을 지닙니다. 그렇게 우주는 3차원 공간 우주, 4차원 시간 우주, 5차원 빛 우주, 6차원 입자 우주, 7차원 질량 우주, 8차원 중력 우주, 9차원 전기력 우주, 10차원 자기력 우주를 이루며 총 11개의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0차원부터 4차원 우주까지는 무언가가 존재할 곳을 만드는 에너지들이라면 5차원부터 10차원 우주까지는 그곳에 무언가를 채우는 에너지들이고 우주의 상변화의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우주의 세로 차원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의 빛의 속도는 c, 위두주의 빛의 속도는 파이 c, 아래두주의 빛의 속도는 파이 분의 c입니다. 위두주로 올라갈 때마다 파이를 곱해주고 아래두주로 내려갈 때마다 파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파이 분의 c의 속도를 한 빛 아래에서 입자를 관찰할 때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다 보여주며 확정 원리의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 빛의 속도가 바로 아랫 우주의 항성이 내뿜는 전자기파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면 메비우스 소개글 1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윗우주와 아랫 우주를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 우주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창발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창발이란 입자 혹은 어떠한 것들이 낱개로 있을 때에는 그 성질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성질이 발현되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104.5도의 각도로 결합을 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매우 좋아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물 분자 하나를 잡아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였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질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결정을 이루고 고체가 될지, 그 모양은 어떨지,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가 될지,
그 색과 맛은 어떨지, 그리고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될지, 그 냄새는 어떨지 등 물 분자 한 개를 볼 때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구름이 되고 눈이 되어 내릴 때 우리는 그것들이 창발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고체의 결정은 언제나 육각형으로 모이는 창발을 하여 아름답고, 액체는 파란 빛을 주로 반사시키는 창발을 하여 바다는 푸르고, 기체는 무색 무취인 창발을 하죠. 우리의 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우리의 병을 치료할 때 제 손가락에 붙은 5,200억 3,672만 1,399번째의 원자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원자 수준의 몸에서 한참을 더 창발한 수준의 몸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DNA 나선 구조를 창발하고, 그 DNA 나선 구조가 있는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 등등이 모여서 세포 수준의 세상을 창발하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 수준의 세상을 창발하고, 장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도 서로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사회를 창발하고 삽니다.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모여서 창발한 것이 지구의 생태계고요.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으로 태양 같은 많은 별들이 모이면 은하 수준의 세상을 창발합니다. 은하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군, 은하단, 필라멘트, 거대 구조 등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더 큰 세상을 창발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창발하는데 우주의 거대 구조가 끝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주의 거대 구조들이 모여서 창발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이 정말 없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믿어야만 할까요? You're growing as big as our galaxy. For us, 4 billion years later, we start to dance with our galaxy world. 5번째, 시간의 상보성. 우리 우주는 3차원 공간 우주입니다. 그래서 위두주 차원인 점, 선, 면과 우리 우주 차원인 공간은 우리에게 상보성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우주에 그 에너지들이 이미 차원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래두주 차원인 시간, 빛, 입자, 질량,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은 우리에게 상보성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차원 면우주를 사는 위두주인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공간도 상보성 상태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공간을 설명하려면 공간자를 빌려와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상보성 상태인 것은 알겠는데 시간이 상보성 상태라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빛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최초의 별이 형성된 제2온 화기인 134억 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빛은 우주의 암흑시대 직후에 우리에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먼 저 하늘의 끝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빅뱅입니다. 모든 하늘의 점, 그 끝에는 우주의 시작점인 빅뱅이 있습니다. 하늘의 점을 무한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결국 면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우주의 천구가 죄다 빅뱅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상보성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Our galaxy will bend like a bow. Yes, we are going through each other, but don't. 6번째, 입자의 회전. 아래 두 주는 4차원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두 주의 천체들은 4차원 구형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에서는 입자이지요. 여기서 생각을 발전시키면 입자를 어느 방향에서 관찰해도 그 입자의 회전이 언제나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신비를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입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작은 구슬이라면 회전축의 사선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입자는 사선으로 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자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바라보는 그곳이 언제나 입자의 회전축이 된다는 것이 입자의 신비였습니다. 위두주의는 아래 두주의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두주의는 그 입자가 존재하면서 가졌던 모든 회전축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입자의 내부를 보는 것과 같겠죠? 2차원 우주는 면 이상의 차원을 지닐 수 없으므로 3차원에서 구체인 천체들은 그들에게 원판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원판은 점 차원의 회전축을 지닙니다. 그들이 3차원 구체를 어느 방향에서 관찰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의 한 점은 그 3차원 입체의 정중앙에서 그의 회전축의 선과 만납니다. 그 선 차원의 회전축과 만나는 정중앙의 점을 위두주의는 언제나 그 입자의 회전축으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위두주인이 바라보는 원의 정중앙에 회전축의 점이 있다면 그 회전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밖에는 될 수가 없으므로 위두주의는 언제나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관측할 것입니다. 이제 차원의 상수값을 하나씩만 높여보겠습니다. 3차원 우주의 구체는 언제나 선 차원의 회전축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4차원 우주의 천체인 입자는 언제나 면 차원의 회전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3차원 공간 우주에서 면 차원의 회전축을 지니는 입체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은 잠시 접어두자고요. 혹시 그릴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그렇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입자를 관찰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의 한 선은 그 4차원 구체의 정중앙에서 그의 회전축의 면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 차원의 회전축과 만나는 정중앙의 선을 우리는 언제나 그 입자의 회전축으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구의 정중앙에 회전축의 선이 있다면 그 회전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밖에는 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인 입자의 회전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We're going through each other, but don't worry, we are not doomed, so we will not crush. 7번째, 광자와 전자기파의 정체. 우리가 입자를 관찰할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설치한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만들며 파동으로 존재하던 것이 우리가 빛을 쏘면 갑자기 입자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이 널리 알려진 실험 결과를 토대로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빛이란 우주의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어느 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고요. 그 기능 때문에 우주의 생명체들은 시간의 어느 특정 순간만을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 특정 시간이 바로 현재라고요.
그렇게 광자가 현재 입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웨비우스의 주인공들은 광자는 시간자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자의 핵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무거운 미래 입자와 과거 입자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질량이 0이고 부피도 0이고 전하도 0인 현재 입자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광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현재만 볼 수 있는 시간 감각을 지녔으므로 광자의 핵자는 영영 볼 수가 없습니다. 핵자 안에서 과거 입자는 미래 입자는 양의 시간 전하를 가집니다. 이것을 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의 광자의 핵자 안에는 과거 입자보다 미래 입자가 많아서 항상 양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유전자를 더 가진 원자가 음으로 대전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맞다면 우리 우주의 시간이 왜 언제나 미래를 향하는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시하가 양으로 대전되어 있는 시간자가 흔들리면 공간장이 발생합니다. 그 공간장이 다시 시공간 유도로 시간장을 발생시키고 그 시간장이 다시 공간장을 발생시키면서 시공간파를 만들고 그 시공간파가 곧 우리가 아는 입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전류가 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전기장이 유도되고 그 전기장이 다시 자기장을 유도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전자기파가 생성되어 그것을 미러링 해 보았습니다. 광자 하나가 우주 공간을 부유하고 있을 때에는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광자 친구들이 모이면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현재 입자의 궤도 지름에 따라 쨍하게 줄을 지어 들어서고 그만큼 엄청난 속도의 파동을 전달합니다. 한 개의 광자는 그저 시간의 전하를 가진 입자일 뿐인데 그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일 때에는 현재 입자의 궤도 지름에 따라 정렬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정렬이 그들에게 현재 입자의 궤도 지름에 딱 들어맞는 파동, 그러니까 궤도 지름의 2배 길이의 파장을 가진 파동을 C의 속도로 전달하는 성질을 갖게 하며 그렇게 창발된 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여덟 번째, 초신성이 폭발할 때 중성미자가 광자보다 먼저 도착하는 이유. 한때 중성미자가 광자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측 오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광자보다 빠른 중성미자는 웨비우스의 주인공들이 사는 시대에도 관측이 되었고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웨비우스의 주인공들은 별의 생사와 광자의 핵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예상합니다. 별이 태어나면서 수소 폭발을 시작할 때는 별의 주변의 시공이 과거로 밀리고 별이 죽으면서 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을 할 때에는 별의 주변의 시공이 미래로 밀린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마치 별이 시공을 양옆으로 밀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때 광자의 핵자에 있던 과거 입자나 미래 입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이 맞다면 그 과거 입자와 미래 입자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렇다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에는 별의 주변의 시공이 미래로 밀려서 광자 내부의 미래 입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미래 입자가 활성화된 광자들은 원래 도착해야 할 시간보다 더 미래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매우 가벼워서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중성미자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인공적으로 별의 탄생과 죽음이 일어나는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실험을 합니다. 그 비슷한 환경이란 무엇이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건 메비우스가 출판되면 확인해 주세요. 7 billion years later, we're almost one. There's no up and down, there's no left and right, no line of gravity in time. 9번째, 달은 위두주에서 무엇으로 관측이 될까?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위두주에서 전자로 관측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음전하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별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우는 쌍극 분출에 주목합니다. 성운의 분자운들이 뭉치면서 별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점점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게 되면서 물질은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되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쌍극 분출을 하면서 드디어 별이 태어나죠. 그 쌍극 분출에 전자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주위를 돌면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원시 행성들은 모두 전자 샤워를 당해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게 맞다고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태양풍에는 주로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이 쌍극 분출을 할 때 행성의 위성들은 아직 형태를 가지지 못한 가스일 뿐이었다고 한다면 전자들은 그 가스를 그냥 통과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늦게 태어나는 위성들은 위두 주인이 볼 때 중성 전하를 띤 매우 작은 입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도 그런 것이 있죠? 네, 중성미자요. 그런데 달은 지구의 지각을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음전하를 띤 밀입자가 전자를 도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두 주인에게 달은 꽤 특별한 중성, 아니, 음성미자가 되겠죠? No line of gravity in entire world. So my dear. 메비우스의 이장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머리도 많이 아프셨겠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메비우스를 쓰는 14년 동안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작가가 책을 출판하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한다는데 제가 부족한 탓에 예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우주가 이 이야기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썼고 예습을 위한 소개글도 쓰고 녹음도 하고 자막도 달면서 여러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중 상하계 우주 이야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우주를 올려다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동받으신 적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안에 사는 아랫 우주인이 우주를 올려다볼 때에 그곳에는 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이라는 우주에 사는 아랫 우주인들에게 별과 은하의 장엄함을 선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비우스의 3장에 나오는 더 깊은 우주의 신비와 미래의 이론 물리학의 발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the